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수출이 2달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나 환율 변동성 등 위험 요인이 많아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수출이 오랜 부진을 털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20.2% 늘어난 432억 달러로 금액과 증가율 모두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1월 11.2%에 이어 2달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 역시 2011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수출 증가율이 워낙 저조했던 것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급증 등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13대 주력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6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석유화학은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38억 1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자동차는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은 2014년 4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성장세 둔화, 환율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언제든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기조를 굳히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상반기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장기 불황과 저성장으로 소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내수 사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보다 1.0%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이 생산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4.3%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줄어든 탓에 2.2% 줄며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나만의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기업도 3만 3천 개까지 늘었는데요. 본격적인 창업붐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현장에 한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자물쇠와 열쇠, 서랍장이나 창고에 쓸 수 있는 소형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앱을 통해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키 하나로 여러 개의 자물쇠를 열 수 있고 사용 기록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한 제품을 소개하는 얼굴에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글로벌에서 이제 경쟁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떤 기술과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자한테 알려갖고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50여 개 벤처 투자자들도 우수 벤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 기업인들과 1:1 투자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가지고 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 규모와 벤처 투자 펀드액은 각각 2조 원, 3조 2천억 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펀드 조성액도 올해는 3조 5천억, 또 이 벤처 투자한 투자액도 2조 3천억 정도로 확대해서 계속 지속할 계획이고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들을 해소하는 그런 한 해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 육성을 위해 우수벤처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작년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맞벌이 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어들었습니다. 맞벌이 외 가구 소득은 매년 평균 4%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가구 소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게 외벌이 가구 소득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LG전자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우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짓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도 현지 공장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3천억 원 가량을 들여 미국 테네시주에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짓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으로는 첫 대미 투자 계약입니다. We want products made by our workers in our factories, stamped with those four magnificent words: made in the USA. 현지에선 LG의 세탁기 공장 설립으로 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전자는 당초 2019년 가동이 목표였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해 최대한 가동 시기를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주영환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한미 FTA라는 협력 환경을 통해 가능하다며 한미 FTA가 상호 이익이 되는 조약임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현지에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세울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현대차도 엘라바마 공장에 이은 제2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방어 카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대놓고 한국 상품을 사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롯데는 물론 삼성과 현대도 표적으로 삼겠다는 심산이어서 사태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항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소비자들이 시장의 힘을 통해 한국을 벌함으로써 한국에 교훈을 줄 주요한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늘었고 한국 드라마가 중국 내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매운동을 부추겼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삼성과 현대의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한중 갈등이 가속하고 있어 이들 기업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혹독한 제재를 부과했으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제재가 북한보다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이런 롯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시평을 통해 사드 배치가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롯데의 경솔한 결정은 분명 앞잡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이 결정난 뒤 중국 쇼핑 사이트인 징동닷컴은 지난달 28일 갑자기 자사 사이트의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습니다. 징동닷컴 내에서 유명 한국 브랜드 상품이 일부 사라지는 등 한국 업체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 원 많은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 적용 대상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실직 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이 그룹의 사령탑격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기로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관심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이 지배구조 개편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맡아오던 미래전략실이 사라지면서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삼성 측은 지금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에서도 경영권 승계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구속 사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했고 그 와중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 계열사 중심 경영을 공표한 마당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움직임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인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도 당분간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주총 안건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전실 해체나 이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합법적으로 기획이나 인수합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2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는 이미 이런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삼성이 당초 약속한 대로 올해 5월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부 검토 결론을 내놓고 지주회사 전환에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여자친구의 공무원 시험 응시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정부 전산망을 해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여자친구가 응시했던 2016년도 5급 공무원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빼돌린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 선발 업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해부용 시신압 인증샷 사건의 여파로 의사 윤리 지침이 전면 개정됩니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법으로 인한 규제뿐 아니라 의사들의 전문적인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새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대형 병원의 대리수술, 그리고 해부용 시신압 인증샷은 국민적 공보느셨습니다. 결국 의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의사협회가 의사 윤리지침을 10년 만에 바꾸도록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 등 연구진에 따르면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의학 연구와 연관된 생명윤리 분야가 줄고 환자 진료 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료윤리 분야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대리수술, 진료 시 성추행 등으로 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지만 10년 전 개정한 지침은 이 같은 부분을 다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알 권리, 의사의 설명 의무,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항목이 신설됩니다. 또 언행, 방송 활동 등 넓은 범위에 걸쳐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의사의 비윤리적 행동, 또 쇼닥터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환자의 인격, 사생활 존중과 환자 비밀 보호에 대한 지침이 마련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침 그 자체보다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에도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상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취업 시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면접입니다. 필기 시험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면접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에 관해 조사된 최근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면접 참 어렵죠. 긴장도 많이 되고요. 끝나고 나서도 이게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면접을 보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7%가 채용 전형 중 면접 전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면접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인 거죠.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업무량의 증가와 우수인재 선별에 대한 압박감이 각각 13%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번 면접 질문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8%, 면접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과정 그 자체가 힘들다는 응답이 7%였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군요. 면접 시험 자체가 그만큼 여러 사람들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준비 과정 중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인사 담당자가 면접 전형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과정은 역시 합격 혹은 불합격 등을 통보하는 통보 연락 작업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통보를 받는 사람에게도 스트레스지만 연락을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였던 거죠. 인사 담당자 입장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고충이 있었군요. 자, 그럼 인사 담당자의 설문조사에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있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면접 시 주요 감점 요인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1위는 동문서답으로 19%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 모르는 게 많고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15%,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일 때가 13%, 너무 잘난 체가 심할 때가 10%의 순이었습니다. 네, 면접을 볼 때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여러 명이 들어가게 되면 질문 횟수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면접 시 질문 횟수나 질문 내용이 지원자에 대한 호감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2%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면접 질문이 많으면 긍정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해서 기업의 인재상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과 순발력을 파악하고자 이 호감이 높은 지원자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면접 때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면 좋아해야겠네요. 자, 그런데 구직자들은 면접 때 불쾌한 경험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접관의 태도가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이는 구직자 948명을 대상으로 면접 중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73.5%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성이 78.9%로 남성 68.9%보다 불쾌했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네, 면접 과정에서 여성들이 훨씬 압박감을 받는군요.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 수가 남성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도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네, 면접에서 불쾌감을 느꼈던 부분을 조사했는데요. 거만한 자세 등 면접관의 태도가 불만이었다는 응답자가 4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이 짧은 면접이 34.7%로 2위, 지원 서류를 제대로 숙지하는 면접관들의 태도가 34.3%로 3위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4위부터입니다. 이 4위는 스펙에 대한 비하 발언, 다음으로는 가족사, 종교 등 이 사적인 질문, 또 반말하는 면접관, 나이, 성별 등의 차별적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꼽혔습니다. 네, 스펙, 종교, 성별을 면접 과정에서 대놓고 물어보는 건 차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인권 침해 아닌가요? 네, 당연히 인권 침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 차를 극복하는 방법을 묻거나 부모 재산을 묻는 행위, 또 결혼이나 연애의 유무를 묻는 행위,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고 묻는 행위 등을 차별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인권위 제소에 따른 권고가 보통 말뿐인 권고에 머무르고 또 다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마땅히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기업들은 저리 싫으면 중에 떠나라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는 면접에서 느낀 불쾌한 감정이 해당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7.3%는 면접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낀 기업에 최종 합격은 했지만 입사를 거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면접관들은 사적인 질문을 함부로 던지는 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강변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압박 면접이라는 건데요. 세계적인 기업인 페이스북의 인사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서 면접관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도 각자 어떤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